비님의 목소리 맛집에 비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시장표 수제빵과 유과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꽈배기라고 알고 있는 꽈배기 모양의 이스트 도넛입니다. 언뜻 보면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예전에 군대에서 간식으로 나왔던 생활의 달인표 꽈배기도 제 기억 속에서는 정말 남달랐습니다. 그때 먹었던 꽈배기는 쫀득한 식감이 특징이었습니다. 꽈배기 2개를 먹다 보면 신기하게도 턱의 얼얼함을 느낄 수 있었죠. 그 식감과 기름맛 그리고 달달한 설탕의 조화를 생각하면 낮이나 밤이나 산을 오르던 군생활이 그리 고생스럽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빵은 찹쌀 도넛입니다. 보통은 밀가루 반죽 40g으로 만드는데 이 찹쌀 도넛은 조금 더 많은 양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190도 온도에서 5분에서 7분 정도 튀겨진 찹쌀 도넛은 큼지막한 것이 고소한 기름을 잔뜩 먹었는데요. 어찌나 찰지던지 반쯤 녹은 엿을 입안에 넣고 오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생 도넛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지만 안에 있는 백앙금의 단맛 때문에 준비했는데요. 정말이지 인위적이지 않은 단맛이 예술이었습니다.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시장 빵집에서만 볼 수 있는 추억의 빵이죠. 상투과자, 밤과자, 밤빵으로 불리는 구리보리입니다. 유과입니다. 명절에 먹는 선물 유과와 달리 눅눅해지지 않은 유과 표면이 강력해서 오래 두고 먹어도 바삭한 맛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잊고 싶었지만 잊지 못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별에 대한 기억이었는데요. 이별의 시기에 쓴 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별 일기입니다. 이별을 했다. 결혼 생활을 꿈꿨던 소중한 사람이었기에 이별 후에 오는 슬픔은 각별했다. 일상이 무너졌다. 정말 사는 것이 힘이 붙였다.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오는 고통은 삶의 의미를 지우기에 충분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 데니얼 샥터의 기억의 7가지 죄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몇 가지 기억나는 죄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억의 5번째 죄인 편향의 죄다. 인간은 현재 또는 직전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사건을 해석한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나와 그가 경험한 이별의 순간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직전의 이야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덕분에 지극히 사적인 이별의 고통은 길고도 아름다운 감정으로 작용했다. 좋은 사람들의 좋은 만남과 이별이라는 사실은 깊은 상실감과 더불어 엄청난 용기를 선물했다. 여전히 비틀거렸지만 헤아려 보기 힘든 슬픔을 하루하루 기록하기 시작했다. 어느새 이별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나에게 글과 사진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이별의 시간이라는 고통의 통로를 걷게 하는 소중한 목발이 되었다. 이들과 함께 숨을 쉬는 매일 매 순간이 나의 시작이며 도전의 이야기가 된 것이었다. 이별 일기를 기록해야겠다는 욕구는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게 했다. 유대의 대제사장이 염소 머리에 손을 얹어 민족의 죄를 전가하는 상징적인 제사의식을 생각했던 것이다. 곧 유레카를 외쳤다. 식물에게 이별의 기억과 이별 후 일상의 감정을 전가시키자 이별 일기에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더해지는 순간이었다. 문구점에서 지점토를 사서 토기를 빚었다. 가마는 없었지만 오븐기로 토기를 구웠다. 토기에 흙을 채워놓고 씨앗을 심었다. 매일 똑같은 화분에 물을 주며 그날의 감정과 기억을 심었다. 그리고 씨앗의 성장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때로는 어설프게, 가끔 모자라게, 시 같은 에세이 같은 시를 이별 일기라는 카테고리에 꾹꾹 눌러 담았다. 씨앗이 자라서 꽃이 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이별이라는 주제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까 염려했다. 하지만 의외로 이별 일기의 소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기억 분야의 권위자인 데니얼 샥터의 기억의 7가지 죄 중에 6번째 죄인 지속성의 죄가 작용했던 것이다. 지속성의 죄는 원하지 않은 기억을 계속적으로 떠올려 기억의 주체를 괴롭혔다. 나의 경우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이별의 순간과 그 사람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떠올랐다. 정말 무분별하고도 무자비하게 말이다. 그런 고로 이별일기의 소재는 넘쳐났다. 하지만 문제도 있었다. 기억의 마지막 죄인 오기인의 죄를 간과한 것이다. 인간에게는 어떤 사건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심리, 귀인이 있는데 사건의 단서가 되는 기억의 출처를 불분명하게 기억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저절로 이별의 원인을 찾고 불분명한 기억의 출처로 이별의 순간을 왜곡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별일기를 기록하며 이별의 사실을 그대로 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인간의 한계를, 아니 나의 한계를 그대로 담기로 했다. 결국 왜곡과 과장과 편향됨을 인정하며 그날의 솔직함을 마주하기로 한 것이다. 벌써 이별일기를 쓴 지 20날이 지났다. 몇몇 씨앗은 생명을 다했지만 또 다른 씨앗들이 힘겹게 자라고 있다. 20날이 지나고 있는 오늘도 아름다워서 괴로운 기억을 알리는 시계에 일상을 넣고 시간을 맞추기 시작한다. 꽃을 피워서 이별의 감정을 먼 곳에 묻고 돌아올 때까지 나도 자라기를 멈추지 않기를 다짐한다. 여기까지 이별일기였습니다. 그래서 밝힌 것과 같이 꽃은 피우지 못했지만 31일간 이별을 묵상하며 씨앗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차를 타고 먼 곳으로 가서 심고 돌아왔죠.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 마음이 후련해지더라고요. 이별의 기억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와 같은 방법을 권해봅니다. 단 조금만이 아픕니다. 매일 매 순간 이별을 생각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공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 제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밤 되세요.